사람은 모든 걸 잃는 순간에도 처음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설마, 곧 돌아오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어떤 이별은 돌아오지 않는다. 문이 닫힌 뒤 집안은 죽은 듯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울부짖던 공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일어나. 겨우 말했다. 바닥 차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그녀에게 넘길 수는 없었다. 이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비극이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다시, 또다시, 계속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민수 전화 꺼져 있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불길한 상상은 항상 가장 빠르게 자란다. 민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회사에도 전화했다. 자주 가던 헬스장, 단골 술집, 모두 같은 대답. 오늘 못 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숨이 막혀왔다. 밤 11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민수였다. 손이 떨렸다. 찾지 마세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곧바로 전화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하나 더 왔다. 지금 아빠 보면 나 무슨 짓 할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연이 물었다. 민수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다. 짧았다. 하지만 잔인했다. 나한테 아빠는 어제 죽었어요. 숨이 멎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 지연이 입을 틀어막았다. 울음이 터졌다. 내가 갈게요. 어디를? 민수 찾으러. 지연아, 내가 설명할게요. 내가 무릎 꿇고 빌게요. 다 내 잘못이라고 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가면 더 망가진다. 그때 지연이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 떠날게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 내가 사라지면 민수 돌아올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이 울면서 웃었다. 슬프게. 우리 문제의 시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돼요. 도망치는 거야. 아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상하게 어른스러웠다. 그래서 더 아팠다. 너 괜찮겠어? 지연이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겨우 말했다. 안 괜찮죠. 그래도 해야죠. 그녀가 가방을 들었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들렸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눈이 새빨갰다. 나 당신 아직 사랑해요. 심장이 무너졌다. 근데 이 사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문이 열렸다. 그리고 닫혔다. 철컥. 집에 혼자 남았다. 완전히. 그날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1분이 1시간 같았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텅 빈 목소리. 어디야? 그게 중요해요? 민수야.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주 조용하게.
나 이제 집 못 들어가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왜? 거기. 더러워서 눈앞이 흐려졌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진심으로. 민수가 웃었다. 허탈하게. 사과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 하나 지키려다 인생 전체를 잃었다는 걸. 어떤 선택은 그 순간엔 사랑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대가였다는 걸. 이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 다시는 못 만나는 이별. 그리고 인생에는 단 한 번 모든 것을 잃는 이별이 온다. 나는 그걸 한 계절 만에 겪었다. 지연이 떠난 뒤 집은 이상할 만큼 넓어졌다. 원래 두 사람이 살던 공간인데도 체감은 텅 빈 창고 같았다. 소리가 사라졌다. 웃음도, 발자국도, 숨결도. 식탁 위에는 컵 두 개가 그대로 있었다. 며칠째 치우지 못했다. 치우는 순간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아서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모도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시간은 잔인하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렀다.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살아는 있었다. 하지만 사는 느낌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30년 전 사진들. 젊었던 나, 웃고 있는 지연, 서로밖에 모르던 얼굴. 사진을 한참 보다가 중얼거렸다. 그때 결혼했으면. 말을 끝내지 못했다. 곧바로 떠오른 얼굴. 민수, 어린 시절, 처음 걸음마 하던 날. 아빠, 하고 달려오던 아이.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걸 망친 것뿐.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그리고 겨울 초입.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심장이 멎을 뻔했다. 민수였다. 몇 달 만이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다. 저 결혼합니다. 숨이 멎었다. 그래. 축하한다.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아려왔다. 누구랑?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동료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지연이 아니었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내려앉았다. 다행이다. 겨우 말했다. 진심이었다. 정말로. 잠시 침묵. 그리고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는 오지 마세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제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 제 인생에서 그 일은 없는 일로 할 겁니다. 민수야. 그게 제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이번엔 붙잡지도 못했다. 붙잡을 자격도 없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크면 눈물도 멈춘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실히 알았다. 민수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적어도 예전 모습으로는.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지연이었다.
손이 떨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하지만 읽는데 오래 걸렸다. 잘 지내세요. 나는 멀리 떠나요. 아마 다시 만날 일 없겠죠. 당신을 다시 사랑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후회 없습니다. 다음 생에는 조금 일찍 만나길 바랍니다.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선택은 사랑이라는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시간은 익숙하게 만들 뿐이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픔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지연의 편지를 받은 뒤 나는 도시를 떠났다. 도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디를 가도 기억이 따라왔으니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지방 도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나는 그곳에서 조용히 나이를 먹어갔다. 아침이면 산책을 하고, 낡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었다. 말수가 줄었다. 웃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마치 벌을 다 받고 남은 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어느 겨울 오후였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늘 가던 카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춰섰다. 창가 자리, 익숙한 옆모습, 시간이 순간 멈춘 느낌이었다. 지연이었다. 머리가 조금 짧아졌고 눈가에는 세월이 얹혀 있었지만 단번에 알아봤다. 사람은 정말 사랑했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한다. 지연도 나를 봤다. 눈이 커졌다. 숨이 멎은 표정.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라봤다. 내가 먼저 걸어갔다. 오랜만이다. 지연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주 앉았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편안했다. 오래된 집에 돌아온 느낌처럼. 잘 지냈어. 네. 당신은요? 그럭저럭. 잠시 침묵.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결혼은 했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왜? 지연이 작게 웃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후회하냐?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니요. 아픈 기억은 맞는데 가짜 사랑은 아니었으니까. 그 말에 이상하게 숨이 놓였다. 나는 물었다. 나 원망한 적 없어? 지연이 나를 바라봤다. 눈이 따뜻했다. 예전처럼. 한 번도요. 우린 그냥 너무 늦게 다시 만난 거예요. 그 말은 슬펐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웃기도 했다. 정말 오랜만에 카페를 나설 때쯤 지연이 말했다. 나 내일 이 도시 떠나요. 심장이 작게 흔들렸다. 그래. 여긴 우연히 들른 거예요. 마지막 여행 같은 거죠.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말없이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진짜 보내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지연아. 네. 다음 생이 있다면. 말하다 멈췄다. 지연이 기다렸다. 조금 일찍 만나자. 지연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그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가볍게 안았다. 뜨겁지도
흔들리지도 않은 포옹. 그저 오래된 사랑에 대한 인사였다. 지연이 돌아섰다. 눈 속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이번에는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아름답다는 걸.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자 익숙한 목소리였다. 민수였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민수야. 잠시 침묵. 그리고 잘 지내셨어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래, 너는 저 아들 낳았어요. 숨이 멎었다. 정말이냐? 사진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다. 작은 아기, 민수를 꼭 닮은.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고맙다. 겨우 말했다. 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숨을 멈췄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한다는 거.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민수야. 목소리가 무너졌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언제 한번 올라오세요. 아버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어주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눈이 그쳐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모든 사랑이 사람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떤 사랑은 형태만 바꾼 채 곁에 남는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리고 가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다. 중요한 건 다시 사랑할 용기다. 어떤 사랑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우리를 조금 더 어른으로 만든다. 조금 더 깊게 만든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람답게 만든다.